네, 안녕들 하십니까? 24시 클럽 이경락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주도 섹터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야기했다시피 2200포인트 구간에 오게 되면 밸류와 가격에 관련된 논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 시적인 펀더멘털 대비해가지고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비싸다라는 인식을 시장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주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검은색 선 이하, 그러니까 2050포인트 이하 구간에서는 지지라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고점까지 왔다라는 이 불안감은 분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죠. 아니, 코로나 이전으로 왔다? 두려운 거죠. 너무 과하게 올라오지 않았냐라는, V자 반등이다라는 시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시장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간에서 저는 24시 클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방에다가 감히 하방으로 또 포지션을 구축해서도 안 된다. 먼저 우리가 현재 당면한 이 위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공황, 그동안에 이제 공황이나 어떤 경제 위기를 가져왔던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과잉 생산과 그리고 실업률이 대폭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의 수요 부진, 이런 것들이 대공황을 가지고 왔죠. 오래된 경제의 악순환이 가지고 왔던 위기였습니다. 2008년도 진행되었던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권들의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발생했던 경제 위기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큰 경제적인 파국은 잘못된 습성과 습관, 잘못된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암이나 종양과 같은 이런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코로나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골절이 발생하는 정도의 위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아프지만 뼈가 부러진 그런 정도의 위기라는 거죠. 질병과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질병과는 좀 다른 개념의 파국이다, 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절이 발생했을 때는 급하게 기부스하고 압박하고 견뎌내면 이 뼈는 다시 붙고 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투자가들의 마인드,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히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을 하방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하방에다가 베팅해서도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제롬 파월의 최근에 인터뷰 내용인데요. 상원에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어젯밤이죠. 이제 하원에서도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무튼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시장 친화적인 발언들이죠. 그러니까 회사채 매입과 같은 그런 것들, 적극적인 행보들. 연준은 시장이 불안해지면 시장의 소방수 역할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준다는 겁니다. 연준은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겠다는 쪽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다. Don't fight the Fed. 연준에 맞서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방 쪽에다 포지션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에 동학개미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빈후드 운동이다, 로빈후드 투자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키움증권 같은 거죠. 수수료가 면제되는 이런 시장에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발생한 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이거라는 거죠. 앞으로 채권 수익률,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채권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도 3.6%, 국채 같은 경우에도 1.4%, 하이힐드 채권도 3.6%,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서 주식만을 대체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식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들도 은행이자 기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대내외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200포인트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내 증시로 따졌을 때 나스닥은 10,000포인트가 넘어갔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자금들은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 중에서 스마트한 자금들은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볼 겁니다. 신중하게 바라보고 한국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들을 바라볼 거예요. 비대면, 바이오, 배터리가 시장을 이끌었는데, 비대면과 바이오는 실적이나 컨센서스 상향보다는 기대 심리로 올라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거품이 좀 껴있다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실질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받쳐주는, 그리고 기대 심리도 있는 섹터가 뭐냐? 그거는 배터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질이 있는 거, 실질적인 모습을 봐야 되겠죠. 실적 성장치가, 이익 성장치가 주가만큼 더욱더 갈 수 있는 거, 그걸 따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LG화학을 이야기 드렸죠. TV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이 대형주가 41.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자금들은 지금까지 올라온 것들 중에서 단순한 기대 심리로 올라온 것보다는 이제는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자금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본격적인 주도주의 탄생이 하반기에 만들어지고 시장이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은 계속 강한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전지 종목별 분석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LG화학은 2차 전지 사업 부분에서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 3배 이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24시 클럽에서는 판단하는데요. 그 배경과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다음 시간에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